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 오늘 한일 양국 정상 전화 통화를 꽤 길게 했다고요? 약 45분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양 정상은 대북의 최대 압박 유지를 합의를 했고요. 또 조속한 시일 내에 한중일 정상회담 등을 개최해서 이러한 움직임을 이어가기로 공감대를 이뤘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일 관계가 좀 개선이 돼야 남북 관계가 진전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베 신조 총리가 우리도 이제 북일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납북자 문제 등을 고리로 해서 방북을 했던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 사례를 언급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당시에 관방장관으로서 아베 신조 총리가 같이 북한에 간 일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이 좀 대북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 변화를 보이는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도 북한 만나겠다고 하니까 아베 총리도 급해졌네요. 그런 셈이죠. 자, 오늘 들어볼 소리는요? 청와대와 여야 간의 개헌 논쟁이 한참 아니겠습니까? 오늘 자유한국당이 나름의 제안을 내놨는데요. 이 소리를 같이 들어보시죠.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지방선거가 개헌 시한이 됐습니까? 시한에 쫓겨 호다닥 해치우고 말 일이 아니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분명히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분권 대통령 책임 총리제를 통해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켜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에 부여된 특권화된 권력은 내려놓고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네, 자유한국당 제안의 핵심 내용 간추려 주시면. 지금 핵심 쟁점은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 그리고 일정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들으신 대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책임 총리제를 골자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자 이 제안을 한 것이고요. 일정은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하고 국민투표는 이후에 진행하자. 즉 이제 그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는 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내놓은 제안이랑 좀 비슷한 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심상정 의원은 이제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표명을 한다면 국민투표 시기는 6월 이후로 연기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라면서 국회 다수 세력이 국회의원 중에서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국회 총리 추천제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내놨거든요. 예. 이게 디테일로 들어가면 세부 내용은 양쪽이 다를 수도 있지만 지금 큰 그림에서는 대략 또 비슷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아울러 심상정 의원은 어제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오늘 자유한국당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모든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근데 청와대 반응은 좀 부정적으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국회가 국무총리 추천 및 선출권을 갖는 것은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균형치로 옮기는 것이고 이건 삼권 분립 위배가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또 6월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자는 것은 실제 처리되는데 3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니까 이 점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 자유한국당 입장은 개헌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면서 지방선거와의 동시투표 시기를 넘기면 개헌의 계기를 다시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요. 하지만 국회가 어쨌든 합의를 이루면 이후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뭔가 안을 낸 건 좀 다행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뉴스요. 정봉주 전 의원 변호인단이 오늘 성추행 의혹의 당일로 지목된 2011년 12월 23일의 행적을 담은 사진 780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프레시안을 제외한 나머지 언론 소속 기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측은 특히 당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성추행 장소로 지목된 렉싱턴 호텔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거도 확보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프레시안을 제외한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객관적 물증이 확보된 상황에서 굳이 다수의 언론에 대한 고소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프레시안의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레시안도 법적 대응에 나섰죠? 그렇습니다. 프레시안 협동조합은 오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정봉주 전 의원을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신의 낙선을 의도하기 위한 보도를 했다고 주장을 해서 이 프레시안 측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취지죠. 프레시안은 보도의 본질은 정봉주 전 의원과의 진실 공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7년 만에 내놓은 폭로가 사실로 입증돼가는 과정이 핵심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언론과 정치인의 관계에서는 좀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 서로 쌍방 간의 죄가 지금 성립이 되는 상황이냐 이걸 놓고 좀 법조계에서는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그 정봉주 전 의원 복당 신청한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자격심사위가 개최가 됐는데요. 이 회의 결과를 밀봉한 상태로 다음 주 월요일에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거거든요. 결국 복당 여부는 월요일 날 결정이 된다는 것인데 정봉주 전 의원은 복당 절차를 마치고 일요일인 18일 날 출마 기자회견한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철회나 복당 철회를 중앙당이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 아니냐 이런 해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검찰 가서 조사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혐의를 부인했다면서요? 뉴시스 등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요, 안희정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 당시 사건 남녀 간 애정 행위였고 강압은 없었다라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소속의 연구원이 피해를 호소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연구소에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면서 업무상 위력을 가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좀 쌍방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안희정 전 지사는 곧 재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 패럴림픽 소식도 좀 정리해보죠. 장애인 노르딕 스키 국가대표 신희연 선수가 장애인 바이애슬론 남자 15km 좌식 경기에서 49분 20초 70을 기록해서 아깝게 5위에 그쳤습니다. 신희연 선수는 경기 초반 1위로 코스를 주파를 했는데 이후에 나온 사격 구간에서도 순조롭게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5.9km 사격 구간에서 두 발을 이제 오발해서 2분의 기록이 추가되면서 1위에서 10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아하. 이후에 좀 분전을 해서 좀 만회를 했지만 마지막 사격에서 다시 한 발을 놓치면서 결국 5위로 경기를 끝내게 됐는데요. 같은 종목에 출전한 이정민 선수는 7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신희연 선수는 내일 장애인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7.5km 좌식 경기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메달에 도전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네. 휠체어 컬링팀도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다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좀 선전해 왔는데 4강 노르웨이전에서 6대8로 석패를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예선 4위로 우리 대표팀보다는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예선에서 이제 우리에게 승리한 바 있었죠. 기술적으로 우리 대표팀이 좀 우위였는데도 묘하게 역대 전적에서는 2승 7패로 밀리어서 징크스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좀 넘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중국에 패한 캐나다하고 내일 오전 9시 35분에 동메달 결정전에 나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난번 그냥 동계올림픽에서도 컬링이 아주 선풍적 인기를 끌었고 우리 선수들 참 잘하던데 휠체어 컬링도 잘하는군요. 이 정도면. 상당히 잘해서 좀 기쁜 그런 마음이 드네요.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